오늘은 23차 모바일 뱅킹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오늘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뱅킹, 모집, 무디스, 무역지수, 물가안정목표제, 물가지수, 퓨처펀드, 미달러 가치수, 미달러 화폐 그제도, 미발행 화폐 까지 10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뱅킹, 이거는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고객이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수단으로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 뱅킹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이동통신회사의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자금이체 및 계좌 조회 등 금융거래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는데, 1999년 농협은행이 제공하기 시작한 이제 국내 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2009년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뱅킹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예금 조회, 거래 명세서 조회, 자금이체 등이 있고, 일부 은행에서는 현금 서비스, 대출, 환율 조회, 수표 조회, 사고 신고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은행 및 우체국, 신용, 협동조합 및 새마을 금고, 중앙회 등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인터넷 뱅킹, 텔레 뱅킹, 폰 뱅킹 등이 있습니다. 자, 모집. 자본주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유가증권 취득의 정량을 권유하는 것을 이제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냥 모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금융시장이 은행의 예대 업무를 중심으로 한 간접 금융시장과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을 위주로 하는 이제 직접 금융시장으로 대별되는데, 이때 간접 금융시장의 경우 고객이 맡기는 예금과 대출 영역은 그 연결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은 게 보통이다. 그리고 모집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인데, 일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조달하는 은행의 수신 행위에 대응되는 면도 있지만, 동자금의 차입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자금 조달 방법이다. 다시 말해 모집과 은행 수신은 각각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자금 조달 기법과 운용 기법에서 차이가 크다. 은행의 예금은 자금 수요자를 특정하지 않고 은행 자체의 신용으로 자금을 수입하는 상대형 거래인데, 비해 이제 모집은 자금 수요자가 특정되어 있고 총 자금 공략을 맞추기 위해 주요 투자자들에게 할당되는 전형적인 신용형 거래라는 점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개 모집하는 공모보다 일반적이고 일부 제한된 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검색어 간접금융, 직접금융이 있습니다. 자, 무디스. 자, 이제 이게 1909년 출판업체인 미국의 존 무디스가 창업을 했는데, 1909년 채권신용평가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때 무디스가 투자 적격으로 평가한 기업들이 채무를 100% 이행하게 되면서 노블실러 명성을 획득한 이후 세계적인 투자자문사 회사로 성장하였으며, S&P,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채권의 신용등급의 신용 리스크 수준에 따라 채우량, A, B, C 이렇게 순으로 매기는데, A에서 C까지는 숫자 1, 2, 3을 추가로 해서 등급을 세분화하고, 무디스가 신용을 평가하는 국가는 이제 1975년 세계국에서 지금 1999년 33개, 2000년에 108개까지 확대됐고, 현재는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무디스가 이제 평가하는 것은 정량 분석을 강조를 하고, 주요 평가하고는 이제 공채와 우선 주식,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 장단기 채무이행 능력,
은행 감독 정도, 자본시장 구조, 재무상의 투명성 및 규제 환경, 세무 감당 능력, 유노성 등 시장 리스크, 기업의 재정 및 리스크 경영과 통제 등이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스탠더드 푸어스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신용평가기관 3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역지수.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금액의 변동은 가격이 변하거나 물량이 변하거나 또는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변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무역지수는 이 경제의 성장, 고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수출액 또는 수입액의 변동 요인을 가격 요인과 물량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작성을 하고 있다. 무역지수에는 이제 수출입 금액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수출입 물량지수, 이 무역지수 통계를 이용해서 한 나라의 교육 조건을 측정을 하는데, 수출입 금액지수는 수출입 품목의 비교 시점, 수출입 금액의 기준 시점, 수출입 금액으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수출입 물량지수는 먼저 계산한 수출입 금액지수를 수출입 물가지수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수출입 물가지수는 수출입 계약과 통관 간의 시차를 조정하여 이용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 수출의 경우 계약부터 실제 통관까지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면 무역지수 작성에 적용되는 자동차 수출 물가지수는 2개월 전에 자동차의 수출 물가지수가 된다. 연관 검색어 순상품 교육 조건 수출입 물량지수가 있다. 자, 여기 다섯 번째 물가 안정 목표제. 이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 목표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 상승의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을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한다. 중앙은행은 이제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 변수를 활용을 해서 장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 방향을 수정해 나간다. 물가 안정 목표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첫째, 이 물가 안정 목표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된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목표 중에서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시된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물가 안정 목표는 이제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호주 등 일부 선진국과 다수의 신흥 시장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1998년부터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연관 검색어는 이제 통화정책 운영체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2차 물가지수부터는 다음 녹화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